수면제 없이 잠드는 법, 60대 이상에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한 평범한 여성의 고민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이제 약 없이는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67세 김영자 씨는 진료실 문을 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졌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매일 밤 11시에 누워도 눈은 말똥말똥. 새벽 2시까지도 천장을 보고만 있었답니다. 그러다 결국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고 처음엔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먹고 자도 머리가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피곤한 겁니다. 약을 끊으면 다시 잠을 못 자고요.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니 낮에도 무기력하고 이러다 제가 이상해질까봐 무섭기도 해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60대 이후 환자분들 중 절반 이상이 같은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선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었을 땐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던 것이 이제는 몸이 밤인지 낮인지 잘 구분을 못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생체 리듬도 흐트러지고 밤중 소변, 관절 통증 등으로 자주 깨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수면제를 무심코 복용하게 되면 뇌가 약 없이는 잠을 못 잔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엔 분명 효과가 있지만 점점 내성이 생겨 약 없이는 더 불안해지고 자꾸만 복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김 씨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뇌에게 다시 잠드는 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약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회복하는 방식으로요. 그날 이후 김 씨는 저와 함께 3단계 루틴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상시간 고정입니다. 언제 자든 아침 7시에 일어나세요. 이 말에 김 씨는 당황해했습니다. 밤에 겨우 3시간 자고도 일어나야 해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뇌는 아침 햇빛을 통해 지금이 낮이다라고 인식하고 그 시점부터 14시간에서 16시간 뒤에 멜라토닌을 분비합니다. 기상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뇌가 밤에 졸릴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며칠은 힘들어 하셨습니다. 피곤한 눈으로 병원에 오셨죠. 그래도 김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면 일지 작성입니다. 김 씨는 매일 일지에 이렇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잠든 시각, 깬 시각, 중간에 깼는지, 피곤함의 정도까지 세세하게 작성해 보았습니다. 6월 3일, 잠든 시각 밤 11시 30분, 기상시간 새벽 6시, 자다 깬 횟수 1회, 피곤함의 정도는 보통. 6월 4일, 잠든 시각 새벽 1시, 기상시간 새벽 5시 30분, 자다 깬 횟수 2회, 피곤함의 정도는 많이 피곤. 6월 5일, 잠든 시각 밤 11시 45분, 기상시간 새벽 6시 15분, 자다 깬 적 없음, 피곤하지 않고 상쾌함. 기록을 하다 보니 스스로도 놀랐다고 하셨어요. 생각보다 자고 있었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수면을 의식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세 번째 단계는 90분 전 디지털 차단입니다. 김 씨는 평소 잠들기 직전까지도 드라마 재방송을 보셨다고 해요. 그것도 TV, 스마트폰, 패드 3종 세트로요. 잠자기 90분 전부터는 전자기기 금지, 방 조명은 간접 등으로 바꾸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족욕을 권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15분 발을 담그면 몸 안의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원리입니다. 4주가 지난 후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책 읽다가 스르르 잠들어요. 이야기하면서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약은 끊었고 잠도 6시간 이상은 안정적으로 자게 됐다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다는 말을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사실 김 씨 사례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환자 62세 장영수 씨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장 씨는 밤마다 새벽 2시가 넘어야 겨우 잠이 들고 수면제를 먹은 날엔 이튿날 오전까지 머리가 멍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3단계 루틴을 적용했고
장 씨도 5주 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11시쯤 되면 졸음이 와요. 예전에는 누우면 더 잠이 안 왔는데 말이죠. 이처럼 수면 루틴은 뇌를 다시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약보다 시간이 걸리지만 훨씬 안전하고 오래갑니다. 그렇다면 이 루틴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다만 각자의 환경에 따라 맞춤형으로 조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남성 이모 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인해 새벽에 자주 깨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분의 경우 수면 루틴과 더불어 저녁 식사 시간을 6시 이전으로 앞당기고 카페인 섭취를 오후 2시 이후에는 완전히 차단하는 생활 습관을 병행했습니다. 그 결과 자다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밤에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요. 그분에겐 화이트 노이즈를 활용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벼운 파도 소리나 숲의 바람 소리는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뇌를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즉, 수면 루틴은 정형화된 틀을 따르되 개인에게 맞게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건 바로 낮의 활동량입니다. 낮 동안 햇빛을 보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밤에 분비되는 멜라토닌이 훨씬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특히 산책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활동은 몸뿐 아니라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일주일에 3번씩 아침 운동을 시작한 68세 여성 환자는 불면증이 서서히 나아지는 걸 느꼈고 수면제도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세요. 규칙적인 기상시간 유지하기, 수면 일지 작성하기, 디지털 차단과 조용한 음악, 족욕 활용하기, 내 몸에 맞는 루틴으로 조율하기, 낮에 햇빛 쬐기와 가벼운 운동하기. 이 5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수면제 없이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차례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깨닫습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배움과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요. 누군가는 불면으로 괴로워하고 또 누군가는 그 고비를 넘긴 후 나도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통해 수면 루틴을 실천하신 한 구독자분은 댓글로 이렇게 남기셨습니다. 수면 일지를 쓴 지 2주 만에 눈 뜨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예전엔 밤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밤이 기다려집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작은 변화와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등불이 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밤마다 뒤척이며 스마트폰을 붙잡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방법도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마음 정말 잘 압니다. 그 마음마저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보세요.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밤 공기를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가끔은 불면 자체보다도 잠을 자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더뎌도 포기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기술이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작지만 꾸준한 실천에서 만들어집니다. 혹시라도 오늘 밤에도 잠이 오지 않더라도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이 여정을 혼자 걷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희망, 오늘 이야기로 조금은 가까워지셨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끝이 편안해야 내일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위해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은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는 가장 든든한 동행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마음 편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의사도 말 안 해주는 발기부전의 숨은 원인이란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언제나 여러분의 깊고 건강한 수면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